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통통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0일 열린 국무회의 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들이나 국민이 정말 납득하지 못할 분통 터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중증 응급 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군의관, 공보회,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 또한 응급실에 최우선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추석 전후 10일에서 25일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주간으로 지정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해 연휴 기간 의료시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경미한 증상은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결정을 보면 마치 의사들이 탐욕스럽게 돈이나 밝히는 집단인 것처럼 매도한 측면이 있고 국민들은 웬만하면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하라는 겁박이고 정병원을 올 테면 서너 배의 숫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라는 지연 말단의 비합리적인 사고의 표출이라 보면서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고루하고 사려 깊지 않음을 통렬하게 비난하게 됩니다. 9일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에서 박지원 의원과 한덕수 총리의 질의응답이 한편의 정치 코미디를 보는 듯해서 씁쓸한 기분을 숨길 수 없네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이 뇌물이라는 검찰 판단에 비추어 볼 때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이 사주었어야 할 명품 백을 받았으니 뇌물이 아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의원과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 비판이 가짜 뉴스와 선동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는 박지원 의원이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하면서 권력자의 1위가 김건희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총리는 아직 못 듣고 있느냐는 질의에 그거는 완전한 가짜 뉴스 선동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이 국정에서 김건희 여사 그림자가 아른거린다며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여당도 검찰도 경찰도 권익위도 방통위도 감사원도 자가만 지느냐. 대통령께서 여사만 싸고 돌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누구보다도 의원님을 옆에서 잘 모시고 일했던 같은 전직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박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 한 총리가 경제수석을 했던 관계를 두고 박 의원이 우리가 잘 아는 사이 아니냐, 사모님도 잘 알죠라는 질의에 한 총리는 너무나 잘 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한 총리 사모님이 띠올100, 300만 원짜리 가져오면 받을 거냐, 제가 아는 사모님은 안 받는다. 장인문 전 대통령 이 사위가 놀고 있으니까 생활비를 주다. 사위가 취직하니 월급 받으니까 생활비 안 줬는데 이거 뇌물이냐. 이렇게 하면 띠올100, 300만 원짜리도 최재형 목사가 안 사줬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주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뇌물죄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가 의원님과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셔야 총리 오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제가 존경하지 않습니까라고 농담조로 맞받았습니다. 박 의원이 제가 비서실장 했을 때 추천해서 한 총리가 경제수석으로 와서 김 대중 대통령 모시면서 IMF 외환 위기도 극복해봤고 스크린 쿼터 얼마나 소신 있게 반대했느냐, 왜 지금은 말씀을 못하느냐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무엇이든 대통령님께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면 하겠으나
가짜 뉴스와 선동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염도해 10만 4천 원 카드 썼다고 기소했다고 하면 300만 원, 띠올백 받았으면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답변하라고 외치자 한 총리는 답변하지 않은 채 의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라 말아 하느냐, 의장님, 그게 맞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그 순한 한덕수 총리가 요즘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니까 국회의원들 질문에 저돌적으로 반항을 하고 있다며 나온 사람들도 다 국회의원하고 싸우자는 거야 어떤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야당과 싸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이 제발 옛날에 한덕수로 돌아가라고 하자 한 총리는 저 안 변했다고 답했습니다. 삼청동으로 초청이나 한번 하라는 박 의원의 덕담에 한 총리는 사실은 저는 국정원장실에서 한 번쯤 부를 줄 알았다. 거기에 가봤다는 기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저렇게 졸랑졸랑 덤비니까라며 대통령이 하는 짓을 총리가 배우고 장관들이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거다. 그러면 안 된다고 질타했습니다. 한 총리는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도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우리 남편 바보야. 우리 남편은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라고 말한 녹취 내용을 들어 김건희 여사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질의하자 한 총리는 의원님께서는 남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냐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조롱조의 답변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민생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모두 느끼고 있다는 서 의원 질의에는 온 세계가 대한민국은 회복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렵다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오도된 통계다. 말씀해보라. 제가 말씀드리겠다. 어떤 통계냐고 되물었습니다. 또한 작년 한 해 가지고 먹고 사느냐고도 반문했습니다. 이 같은 답변 태도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질의를 중단시킨 뒤 대정부 질의에서 의원들이 대정부 질의를 하고 답변자인 국무위원은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라며 서로 질문이 격해지고 답변도 격해져서 답변하는 분이 오히려 질문하면 대정부 질의가 안 된다. 질의에 잘 듣고 답변하는 게 옳다. 주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서 의원이 총리가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냐, 총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나온 거냐.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자 한 총리는 질의를 말씀해 달라 진실이라고 맞섰습니다. 이렇게 한편의 정치 코미디를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명품 백 전한 최재영 목사, 김 여사 수심위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수심위, 각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검토하게 된 가운데 명품 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리적, 사회적 지탄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목사와 서울의 소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에서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형사 책임이 살아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최 목사는 또 자신의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면서도 내가 기소된다면 결국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기소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시민위는 전날 부의심의위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 수심위에 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최 목사의 발언은 새로운 심의를 통해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최 목사는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투명한 상황에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일방적으로 김 여사 측에 유리하게 진행됐다.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심위 때는 수심위원들을 선정하는 제비뽑기 과정을 공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명품 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뒤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이는 4가지 혐의 모두 수심위에 보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이에 따라 15명의 위원을 새로 추첨해 수심위를 개최하게 된다. 최 목사 사건의 수심위는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이원석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지난 6일 회의를 통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변호사법 위반, 알선 수재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이에 검찰이 조만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 목사에 대해 별도 수심위가 열리게 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직무 관련성 등 사실상 쟁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처분 시기와 방향에 대해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수심위가 재개되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곤란한 지경이 됐습니다. 명품백 사건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대국민 추석 인사를 녹화해놨는데 이를 어쩌지요? 대통령실의 고뇌가 그려지네요. 유인촌 장관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났습니다. 지난 7월 8일 유인촌 문화체육관 광보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인사 관련 비판이 쏟아지자 제가 가해자 같아 보이시나 제가 피해자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2017년 9월 11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및 MB정부 시기의 문화 8231 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유인촌은 내가 문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문화예술계를 겨냥한 그런 리스트는 없었다며 배제하거나 지원을 한다는 게 누구를 콕 집어 족집게처럼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인촌은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12일 광화문 문화포럼에 참석해 예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사실상 족집게처럼 콕 집어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의 발언을 기점으로 정은숙 국립오페라 단장, 신현택 예술의 전당 사장 등이 사임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로 해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은 2008년 11월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윤수 전 관장은 해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그간의 경험을 이렇게 수료했습니다. 8개월 내내 사퇴 압력을 받았다. 문광부 관계자들을 시켜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날 협박했다. 이렇게 하면 재미없다. 김 관장 다 조사할 수 있다며 날 압박했다. 문광부 소속의 국장들, 감사관들을 동원해 날 몰아내려고 경쟁을 시킨 것 같다. 내 흠을 찾기 위해 그 사람들이 미술관 전체를 다 뒤지게 했다. 그 유인촌은 내게 반말도 서슴지 않았다. 2008년 12월 유인촌 장관은
김정은 문화예술위원장을 해임했습니다. 해임된 김 위원장은 3월부터 12월까지 사퇴 압력을 받은 일지를 정리해 프레시안에 기고했습니다. 그 일지에 따르면 문화부 예술국장, 문화부 차관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퇴진 압박을 받았지만 거부하자 11월 26일 문화부 감사관실에서 직원 4명이 나와 특별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때 감사를 나온 문화부 직원은 한 건이라도 나올 때까지 끝까지 뒤지겠다. 아마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유인촌은 또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좌파 집단으로 규정하고 혹독한 감사를 시행했고 황지우 총장의 공금 유용,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결국 황 총장을 해임했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로 유인촌 장관의 블랙리스트 연루는 분명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국가와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의 심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 배포 관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라며 불법 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배상 판결을 통해 블랙리스트는 절대 없었다던 유인촌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되었습니다. 문체부가 발간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백서를 엉터리라 부정했던 그는 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할 것인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국가범죄에 가담하고도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유인촌. 유인촌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현 정권에서도 블랙리스트 실행의 수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제 그를 뛰어난 배우로 기록하기보다 블랙리스트를 통해 동료 예술가들을 배신하고 탄압했던 불의한 정권의 앞잡이로 기록할 것입니다. 정치권이 4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 10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여야 현역 의원의 기소 규모에 따라 정치 지형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사실이 알려진 현역 의원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합니다. 그는 지난 2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공소시효 만료 전후 기소 여부를 일단락 짓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 전으로 현역 의원 기소 규모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정치권에선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10일을 기점으로 20에서 30명 이상의 현역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검경 수사 사실이 알려진 인사만 해도 여야 합쳐 10명을 훌쩍 넘습니다. 대검찰청의 총선 선거사범 입건 및 처리 현황 8월 7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2,348명입니다. 이 중 10%가량인 252명이 기소됐고 1,399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에선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 양문석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 박균, 택박용갑, 신영대 이상 식이연주의 정원 의원 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형동, 설준, 조지현 의원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본인이 숨길 경우 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이란 사실을 알기 어려워 전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실제 기소되는 현역 의원은 언론에 알려진 것보단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건 정치인에겐 공포 그 자체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형의 경중에 따라 향후 5에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반대로 10월 10일까지 기소되지 않으면 설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면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마다 다가오는 공소시효가 이번에 더 주목받는 건 현재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입니다.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사이가 삐걱대고 있고 야권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의혹 재판 1심 선고가 10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10월 이후 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흘러나옵니다. 우선 거론되는 건 정계 개편설입니다. 주로 야권에서 나오는 시나리오다. 여소야대 정치 지형을 흔들기 위해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드라이브를 세게 걸 것이라는 의심입니다. 이 대표의 유죄 선고에 이어 현역 의원 다수가 재판받는 상황이 연출되면 민주당의 위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4일 JTBC 유튜브에 출연해 들리는 얘기로는 용산에서 선거법 위반 등 많은 수사를 통해 민주당 내지 야당 국회의원을 20명 이상 날리겠다고 한다며 여당 의원의 국회에 입성을 위한 재보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에 대해 까불면 수사로 날릴 수 있다는 압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여권 분열 시나리오도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실의 불협화음에 주목한 시각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160. MBC 라디오에서 현재는 다들 검사의 칼끝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떤 의원도 한동훈 대표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10월 10일이 지나면 앞으로 상당히 변할 것이다. 소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승원 의원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까진 몸조심하고 있다고 들었고 이후엔 선거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다음 지방선거나 대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예컨대 순직 해병 특검법 재표결 가결 의석인 200석에서 현재 8석 모자라는데 8명 이상 이탈이 10월 이후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여권 분열설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뇌피셜 김종혁 최고위원이라고 일축하지만 일각에선 10월 10일을 기점으로 당정 관계가 수평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도 감지된다. 160. 지난 4일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선거법 공소시효와 예산에 의원들 이해가 달려 있어서 한 대표가 주도권을 쥘 수 없는 구조라며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힘이 강한 시기, 의원들이 말 못하는 시기가 좀 정리돼야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균형적인 상태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